네, 지금 이 순간 현재 시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로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실적 시즌 체크 포인트인데요. 최근 실적에 따라 주가가 좌우되는 실적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에도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갤럭시 S24의 사전 판매 역대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 내일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있고요. 반면에 LG전자는 사상 최대 매출 실적에도 목표가가 하향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급변하는 시장들의 핫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보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1월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의 시작, 아마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엔 또 미국에서 대형 기업 5군데가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월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월 말이에요. 1월이 안타깝죠. 12월만 해도 산타 오셨고 네. 우리 2600 승승장구 2700 가나 하다가 힘든 1월이 갔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간 건 간 거고요. 2월 오고 있는데요. 시장 전망 좀 부탁합니다. 뭐 1월도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자, 1월 리뷰를 물어보면 사실은 왜 그래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솔직히 저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랬는지. 네, 왜 이렇게 왜냐면 됐는지. 이게 다른 나라들 가는 걸 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럴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본의 아니게 결론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과를 이유를 찾자면 네. 그냥 수급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12월에 의외로 많이 올랐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을 많이 했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일본도 많이 올랐었죠. 네. 최근에 어찌됐건 중국권도 괜찮아요. 대만은 살아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만이랑 우리랑 큰 차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2월에는 저가 매력 분명히 올 거다. 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지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 지수 시가총액 상위 10개 섹터 뭐 있죠? 뭐 다 있죠. 그래서 반도체. 뭐 백화점이죠. 예. 그쵸. 바이오 있죠. 바이오,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 자동차, 있죠. 예. 반도체까지. 뭐 반도체, 뭐 통신까지 뭐 맞아요. 많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따로따로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의외로 네. 안 좋았어요. 네. 야, 우리가 HBM 이렇게 작았는데 의외로 이게 아직 별로 안 좋았어? 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별로 못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계속 수요 부진 얘기가 앞으로 나오고 뭐 있죠. 안타까운 상태죠. 맞아요. 네. 그리고 손을 가기가 사실은 조금 네. 애매해요. 그럼 얘네들은 조금 포기를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가 조금 더 비중이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그럼 살짝은 이제 2차 전지는 코스닥은 조금 우리가 손을 내려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조금 움직였던 게 금리 인하 기대감. 네.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또 올랐는데 네. 여기에서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게 이제 점점점 미뤄지고 있잖아요. 5월, 6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희마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나마 자동차가 버티는데 자동차가 하드캐리하기에는 네. 지수가 무겁다. 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서 1월이 조금 그랬다. 그러면 2월엔 뭐 봐야 될 거냐? 저는 자동차랑 그나마 볼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1월 리뷰에서 약간 나갔네요. 예. 가긴 반도체 있죠. 자동차다. 맞아요. 반도체 자동차다. 예. 그래서 이쪽 위주로 조금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표는 한번 우리 이제 주가 순정 요즘에 네. 이제 PBR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성공했는데 네. 우리도 지금 정부도 따라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긴 좀 반신반의도 있고 의견은 많은 것 같은데요. PBR을 또 가져오셨네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가져오진 않았고 그래요? 작가님이 넣었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정부에서 오죽했으면 PBR까지 꺼내왔겠습니까? 네. 야, 우리나라가 이럴 이유가 없는데 이랬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정말 힘이 없구나라는 거를 저는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PBR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그겁니다. 맞아요. 예. 들거든요. 예. 그러면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야, 이제 이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에서 힘도 없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졌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 네. 그러면
쏠려도 힘이 약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좋을 거다라는 희망보다는 선택적으로 골라서 보자라는 네. 관점으로 조금 좁히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 PBR 기업 중에서도 네. 녹속 가리기를 하자. 더 좁히자. 네, 더 네. 좁히자. 네. 그러니까 우리 길건우 대표님도 역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저 PBR 제값 찾기 그렇게 좋아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타까운데요. 이거 총선 뭐 이벤트용이다. 이벤트형도 있고 사실은 그 정치적인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길게 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모멘텀이 더 중요하지 외부적인 이렇게 테마나 이런 것들은 크게 못 가니까 시장은 더 먼저 알고 있다. 더 먼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좋을 거라는 그냥 그냥 희망보다는 이 안에서 내가 골라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 안에서 고를 건데 나도 돈이 없으니까 어디에 집중할 거냐? 선택과 집중. 그 중에서 더. 네. 자, 2월 전망 섹터별로는 그래도 반도체 자동차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저 PBR도 압축하자. 네. 네, 들뜨지 말고 압축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기업 이야기 해볼까요? 삼성 SDI. 네. 주가만 보면은 또 네. 좀 슬프죠. 네. 예. 그러나 실적은 또 괜찮았다. 예, 괜찮았다. 네. SDI부터 시작해볼까요? SDI에서 저는 파란색보다는 노란색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냐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 상반기 희망은 사실은 다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전망치가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땡길 거냐인데 저는 2분기는 지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항상 네.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네. 근데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전기차 판매량 우리는 계속 늘어날 거야. 그리고 평균적으로 연마다 30에서 40%는 늘어난 수치를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다라는 게 포인트로 저는 잡으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올해 이후에 계속 거의 한 26%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향이 저는 우리나라 2차 전지에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네. 판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앞으로는 판가가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본다라고 하면 전 테슬라가 네. 지표라고 봐요. 네. 그러면 본인들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거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안 팔리니까 네. 가격이나 계속하면서 해야죠.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뭐 주가 맞죠. 떨어지고 여기까지잖아요. 네. 여기까지 가다 보면 셀업체한테 전화하겠죠. 네. 야, 가격 좀 낮추자. 예. 니네 어차피 납품해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이익률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거는 저는 지금 하반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금리 인하 시기 포인트가 전 메인이라고 보고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5월 때쯤은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야지 퐁당퐁당해도 올해 3번은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한 5월 달쯤에는 시그널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금리 인하 한 2번 정도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점쳐질 거고 네. 그 시기를 기점으로 그럼 수요가 회복될 수 있겠네? 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리 굳이 2차 전지 그래 저가 매력은 있지만 미리 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다른 거 좀 보셨다가 5월 전후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나마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뭐 이슈라도 네. 있죠. 코스닥에 있는 지금 2차 전지들은 그러나 우리 길 네. 대표님께서는 네. 한 5월까지는 우리가 손 떼자. 네. 네. 실적 좀 보면은요. 네. 대한항공, 뭐 네. 금호타이어 뭐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대한항공은 빨리 정리하자면은 영업이익은 재작년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올해 뭐 겨울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뭐 이것도 좋고 사실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는 유가랑 환율이 큰 네. 영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복은 됐어요. 그래도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딱 놓으려면 결론은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가 어느 네. 정도 해소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빠르면 다음 달 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고 들어가도 사실은 늦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가자. 네. 라는 관점. 유가는 좀 괜찮죠? 네, 그래도 이 유가는 정도 어느 정도 유가라면 뭐 충분히 항공주들 가능하죠. 들어가 볼 만합니다. 예, 탐은 난다. 네. 그런 합병 이슈 네. 확인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금호 타이어 지금 네. 금호 석유가 지금 정부의 어떤 네. 이 파워와 함께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호 네. 타이어 실적 한번 볼까요? 타이어 실적 좋았어요. 네. 야, 이번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4천억 넘었고요. 네. 재작년 대비하면 1,578%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아 왜죠? 이유는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거는 결론은 전기차용 타이어에 대한 마진율이 좋았다라고 저는 파악을 조금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올해도 이어질 거냐라는 게 물음표. 근데 왜? 테슬라에서 2차 전지 갔다가 2차 전지에서 완성차를 가는데 지금 현대기아 뭐 저희가 실적 좀 이따 얘기할 거긴 네. 하지만 현대기아도 가이던스는 제시는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량 증가치를 작년 대비하면 현대차가 한 0.6%. 네, 그다음에 기아차가 3%대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타이어는 항상 경기가 좋아야지 많이 사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거기까지 다 땡겨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해서 잠깐은 좋겠지만 네. 길게 홀딩할 건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금호 타이어도 잠깐 웨이트 지금 네. 좀 네, 지금 다 웨이트 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다 웨이트밖에 없어서 그럼 현대기아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한번 뿜었습니다. 네. 어제 뿜었는데 지금 오늘 얘기 평가는 저 PBR주다 실적 때문이 아니라 근데 저도 어제 알았는데요, 네. 여러분 기아차 같은 경우가 네. PBR이 0.4배. 장난 아니죠? 이랬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실적 때문이 네. 아니라 저 PBR이라고 하는데 네. 실적으로 한번 가보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네, 그럼 뭐 실적 지금 그래프 뭐 쭉 누구나 보시면은 다 아는데. 뭐 안 예. 봐도 계속 어찌 됐건 지금 네. 보세요. 38조, 37조, 42조, 40조, 41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지금 다 안 좋거든요. 대한민국 영업이익 1위였죠.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가. 제꼈습니다. 네, 합산하면. 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았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완성차 업체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테슬라는 순수 전기차만 해요. 네. 그다음에 신규 라인업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모델 Y 잘 팔립니다. 4년 전 모델이에요. 네. 네, 사이버 트럭 나오긴 했습니다. 판매량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차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인데다가 수요 별로 안 좋아요. 신차 효과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안 좋은 거고 현대차는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전기차 판매량도 늘었지만 네. 하이브리드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지금 글로벌 전망치들도 나오는 게 올해 여전히 전기차 안 좋을 거야. 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좋을 거야. 네. 그럼 이게 왜 하이브리드가 좋지라고 관점을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어찌된 건 넘어가는 건 맞아요.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맞은데 허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허들이 가격이랑 안전성입니다. 네, 근데 가격적인 문제가 결론은 지금 독일도 보조금 중단했죠. 보조금 중단 이슈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카 의외로 기존에 대비해서 가격 많이 떨어졌거든요. 일반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랑 별반 가격 차이가 없어요. 게다가 만족도가 만족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하이브리드 이 맞습니다. 차주들의. 예. MC님 예. 뭐 사시겠어요? 신차 바꿔야 되면? 저는 전기차 사요. 이렇게 또 저는 찍어둔 차가 있긴 때문이긴 자, 하지만 뭐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하이브리드가 네. 주변에서는 대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네. 안전성까지 가미되다 보니까 네. 대세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실적이 올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네. 현대차가 올해 하이브리드 가이던스는요. 28%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실적이 저는 반영될 거다. 네. 저 PBR 굳이 아니어도 실적으로 실적으로 간다. 괜찮다. 네. 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보면 네. 기아차 10만 원, 현대차 20만 원, 뭐 깔딱 고개입니다. 갔다 네,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올해는 완전히 안착하나요? 네, 올해는 저는 조금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오. 하이브리드로 안착을 하고 네. 내년에 다시 이제 전기차 땡겨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사실 홀딩할 만한 섹터가 별로 없거든요. 네. 반도체도 앞서 너무 얘기했죠. 빨리 도니까. 네. 근데 자동차 정도는 넣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아까 전망에 앞선 얘기를 또 한 번 하자면 네.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 네. 함께 간다. 네. 그리고선 자동차다. 네. 그 외에 우리 대표님만의 2월의 섹터 그게 있어야죠. 네. 나만의 섹터 네. 어떤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는 온 센서 AI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온 센서 AI. 네.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라 네. 온 센서 AI. 자, 이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반도체랑 자동차 얘기했죠. 자동차 쪽엔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실적만 보기에는 항상 주가가 그렇게 못 가요. 그럼 여기도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네. 자동차 쪽에서 성장성은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에는 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많은 영상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네. 작년에 대부분 유행했던 거는 언어 모델이었어요. 생성형 언어 모델 LLM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올해는요 CES 2024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게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접목도 많이 되고요. 네. AI가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나왔는데 온 디바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올해에는요 영상 처리 AI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왜요? 로봇 관련해서도 나오죠. 네, 네.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로봇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연산 처리하는 AI도 중요하지만 이 센서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짚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네. 자체적으로 온 디바이스, 로봇이 자체 온 디바이스는 해도 돼요. 근데 센서가 많아지면요, 전력 소모가 큽니다. 전력 소모가 크면 성능이 빨리 저하됩니다. 네. 네, 근데 효율성도 떨어져요. 맞습니다. 예.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예. 그럼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요, 센서 자체 내에서 처리하면 돼요. 그럴 네. 수가 있나요? 그게 온 센서 AI. 네, 그래서 영상 처리 기반으로 넘어가려면 네. 반도체와 센서가 접목이 돼서 온 센서 AI가 올해는요, 네. 계속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보다 오히려 감각이 먼저 돼야 되니까 맞아요. AI도 온 맞아요. 센서 AI. 네. 주식이 좀 있긴 있나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온센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온센서라고 해서 다 잘 간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의 궤도 조금 따라가셔야 되는데 팹리스 기업 육성한다. 네. 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육성 자금 해갖고 올해부터 시작된다라는 네.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애들이 두 군데입니다. 어보브랑 네. 네, 지금 갑자기 종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안에서도 사실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네. 실적이 안 되면 사실은 주가는 안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서 네. 원센서라고 사실은 다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 안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기업들이 사실은 이 안에서 실적을 가져왔냐를 보셔야 되는데 예. 픽셀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소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픽셀 플러스. 네. 네. 근데 픽셀 플러스가 어떤 걸 했냐면 사실은 생소한데요? 네, 영상 데이터 AI를 처음 상용화시킨 네.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야, 이런 기업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왔어?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 때 이게 있잖아요. 테마성은 쭉 올라갔다가 조정당할 때 쭉 떨어집니다. 네.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 주가가 올라는 같지만 네. 지금 조정 구간이긴 살짝은 해요. 근데 아래로 안 떨어집니다. 그럼 안 떨어진다는 건 시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성장을 얼마나 할 거냐가 접목이 딱 돼야 돼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영상 처리가 올해는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적을 내는 기업이 어찌됐건 좋을 거다. 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픽셀 플러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네. 온 센서 AI로. AI. 근데 네. 좋은데 그걸 하나 가지고 시장 우리 코스피를 지금 네. 2,600, 2,700은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 지수에 투자하십니까? 아니 이게 시장은 보죠. 네, 예. 시장은 봐야 되는 건 네. 맞지만 아까 시장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업종 4개 얘기했잖아요. 네. 시가총이 상위 이 4개 섹터가 가야지 지수는 올라가요. 네. 근데 얘네들은 사실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할 겁니다. 왜 앞에서 이제 제가 2월에도 역시 네, 힘들다. 하긴 할 거다. 네. 근데 이 안에서 삼성전자, SK 하니까 갑자기 10% 오르는 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많이 도니까 네. 참고해보자. 업종으로 가자. 가자. 네. 네. 자,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네.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